TV의 김흥광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이죠. 북에서는 국가 최대의 명절인 노동당 창건 72일 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 각지에서는 중앙보고대, 강연을 비롯한 각종 정치 행사들이 연이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노동신문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당, 그리고 김정은의 당을 받들어 끝까지 주체의 사회주의 유업을 완수하자, 이런 기사들로 가득 도배되어 있습니다. 10월 10일 이날이 오면 저희들은 바로 8년 전 2010년 10월 8일에 우리 곁을 떠나신 고 황장엽 선생에 대한 그런 추모의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고 황장엽 선생의 서거 8주기에 즈음해서 국립대전현충원에 잠들고 계시는 고인이 영전에서 추모식을 엄숙히 거행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설립하셨던 북한민주화위원회, 그리고 탈북자 동지회와 그리고 인간중심철학연구소,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 철학연구소 등 관계자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배경사진에 나오신 것처럼 현재 분위기는 매단이 숭엄하였고, 이날을 기리면서 고 황장엽 선생님께서 독재타도와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 철학의 확산이라는 꿈을 안고 대한민국에 오셔서 그가 남긴 족적과 또 그가 우리 후세들에게 남긴 그런 유훈들에 대해서 되짚어보면서 그에게 심심한 애도의 마음들로 가득 차았습니다. 저희 NKTV는 추모식장을 현지에서 취재하였는데 오늘은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추모식이 진행된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치되어 있는 고 황장엽 선생의 묘소입니다. 정부는 2010년 10월 고 황장엽 선생의 그간의 공적을 평가해서 일반인으로서는 가장 큰 국가 훈장인 무궁화장을 포상하였고요. 그의 영구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치하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북한 전 노동당 비서이며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설립자이신 황장엽 선생님 8주기 수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국민 의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방위 태극기를 향해 하나님이 보호하사 북한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을 쓰다가 수고하신 황장엽 선생님께 대한 묵념입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황장엽 선생님이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장엽 선생 양력. 황장엽 선생은 1923년 1월 23일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출생하시어 1941년 12월 평양 상업학교를 졸업하신 후 일본 주어대학 중앙대학 야간전문부 법과에 입학하셨습니다. 해방 후인 1946년 11월 북한 노동당 입당 후에 1949년 10월부터 모스크바 공립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1965년 4월부터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72년 12월부터 11년간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역임하셨고 1979년 10월부터 8년간 노동당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을 거쳐서 1984년 4월부터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를 맡아 하셨습니다. 1997년 2월 12일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신 후 2007년 4월 10일부터 북한 민주화위원회를 결성하시고 초대위원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2010년 10월 10일
논현동 자택에서 서거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장엽 선생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황장엽 선생님이 양력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황장엽 선생님께서 서거 8주기에 주마여 단체와 인사들이 보내온 조화와 조전을 북한민주화위원회 호강일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장엽 선생님의 8주기 추모 행에 즈음하여 많은 단체와 인사들이 조화와 조전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께서 조화 조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께서 조화와 조전을 보내주셨습니다. 태용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족께서 조화를 보내주셨습니다. 고경빈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님께서 조화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 상임대표님께서 조화를 보내주셨습니다. 서정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민주주의 정치철학연구소 임원들이 조화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남영 인간중심철학연구소 이사장님께서 조화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에 북한 인권 탈북자 단체 총연합, 자유북한방송, 탈북자 동지회를 비롯한 탈북자 단체에서 하한을 보내주셨습니다. 민주화위원회 허강일 위원장의 이 추모사로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탈북자 단체들은 지금 하나와 같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기로의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어떤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아 나선다 해도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 끝끝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던 불굴의 의지와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김정은 살인 독재 정권과 야합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종북 예적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투사가 되고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그 어떤 해위와 협박, 총칼이 앞을 막아 나선다 해도 우리를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온 33,000여 탈북자들이 결연한 의지입니다. 존경하는 황장엽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는 선생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던 탈북 후배들과 학습반 제자들, 선생님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셨던 애국지사들, 그리고 선생님과 마지막까지 뜻을 같이 했던 탈북 동지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선생님께 부끄럽기만 했던 우리가 오늘만은 결연한 의지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선생님 영전에 또 한 번 무릎 꿇고 맹세합니다. 선생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북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민족 최대의 수고는 자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선생님께서 키워주시고 사랑하셨던 모든 분들과 함께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선생님께서 그토록 염원하셨던 조국통일 기업의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장엽 선생님, 이제는 길은 걱정 마시고 우리 모두를 굳게 믿어주십시오. 북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우리 33,000여 탈북자들이 자유 대한민국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말살하려는 종북 예적 세력 척결과 김정은 정권 정식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장엽 선생님, 부디 편히 주무십시오. 다음은 추모사입니다. 처음으로 추모사를 진행하실 분은
황장영 선생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며 선생님을 물심양면으로 보필해서 했던 전 국회의원이시며 북한 민주화 포럼 대표이신 이동복 명지대 명예고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일성 일가의 전근대적 세습 독재 체제를 밖으로부터 무너뜨려서 2300만 북한 동포들을 공산 학정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대한민국으로의 탈출을 감행했던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13년의 세월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13년 가운데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은 친북 좌파 세력의 손아귀 속에 있었고, 이 기간 중 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겪어야 했던 사실상의 유폐 생활은 북한에서의 생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인고의 나날이었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530만의 표의 큰 표 차이로 좌파 정권의 10년 세도를 끝장내고 보수 우파 정권의 권투 중례를 실현시켰지만은 이번에는 고인의 수명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은 그로부터 3년을 더 살지 못하고 2010년 10월 10일 아무도 인정하는 이가 없는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낸 그 13년의 세월 동안 고인이 여생을 바쳐서 완성시키고자 했던 두 가지의 필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교리의 허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철학 이론인 인간중심 철학을 완성시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북한의 김일성 일족의 세습 독재 체제를 타도하고 북한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로 재건한 뒤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인은 2008년 도서출판 시대정신을 통하여 인간중심 철학 원론을 발간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에서 13년 동안 절차 탕마했던 인간중심 철학을 일단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또 하나의 비원이었던 북한의 해방은 끝내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만년의 고인이 노심초사했던 것은 오히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지속된 친북 좌파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유실되고 그 대신 종북 좌경 반미 문화가 창궐하는 현상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인은 2003년에 발표한 김정일에 대한 태도는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를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이 문제에 관한 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민주주의자라면 김정일 독재 집단과의 민족 공존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민주주의자라면 봉건 가부장적인 수령 독재 집단이 아니라 독재의 희생자인 북한 인민을 북한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며, 김정일 독재 집단과 공조하여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평화의 간판을 내걸고 침략자들 앞에서 인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체시키겠다는 기만술책이고, 평화가 아무리 귀중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귀중할 수는 없다고 갈파하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해야 한다는 투항주의적 입장에서는 평화도 민주주의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경고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타계 이후 자금 한반도의 남과 북 그리고 그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정세의 흐름은 오늘 고인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로 하여금 자괴지심과 숭고한 마음으로 감히 고개를 쳐들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작년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실상의 헌정 중단 사태를 통하여 또다시 나라가 친북 좌파 세력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정치 세력은 단순한 친북 좌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그들의 소굴로 만든 종북 기사파 세력은 행정각부는 물론
입법과 사법부까지 기대할 뿐 아니라 민간의 NGO 단체들과 언론기관 및 노동자 조직마저 장악하여 어처구니 없게도 정권의 차원에서 국내 혈세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기둥을 파헤치고 나라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겨주는 일찍이 레닌이 말한 대로 공산주의자들을 위한 쓸모있는 바보 역할을 공공연하게 수행하는 작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뜻 있는 애국 세력들 사이에서는 이미 과거 노무현 정권 때부터 나라는 공산화 통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되었다라는 탄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었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에 그치지 않고 소위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공산화 통일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걱정스러운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1950년 겨울 흥남 철수 때 그의 부모가 2,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피난길에 올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의 부모가 공산북한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인지 여부를 의문스럽게 만드는 화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의 현직 대통령은 2011년에 발간한 운명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1974년 월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란봉 5.1 경기장에 모아놓은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명시해 놓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준수와 수호를 선서하고 취임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표명함으로써 한반도의 북쪽 절반에 대한 영토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헌법 파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현대판 3전도의 굴욕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3대를 이어서 북한 동포들에게 동물농장식 탄압과 고통을 강요하면서 저주받은 대량殺伤 무기인 핵무기 개발에 몰두할 뿐 아니라 고모부를 기관포로 포설하고 이복간주의에 사로잡혀서 백척간도에 서 있는 나라와 민족이 절벽 아래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부족한 저희들이 선생님의 유지를 저버리지 않고 현대판 쓸모있는 바보들의 준동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는 공산주의 악령들을 한반도에서 소탕하고 남과 북의 동포들이 만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에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행복을 구가하게 하도록 선생님의 영혼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추모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영면하십시오. 각계 여러 인사들의 이 추모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회 아마 귀빈 식당이었습니다. 여기가 식사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아마 모두 선생님 성품 잘 아시잖아요. 탁 하더라고요. 맛있대요. 그럼 그만둬야 되는데 그분이 다시 평양 음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말 하시더라고요. 여보, 나 이다바 아니 돼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분위기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북한 앞에서 최고의 이념적으로 대가를 모셔놓고 앉아서 먹는 얘기를 하고 음식 맛이 어떠냐고 하니까 아주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난해 서울공항에 오셨을 때 동아일보가 조선일보 기자가 선생님 보고 선생님 서울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통일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내 자신의 생도 귀중하고 그보다 더 귀중한 게 가족이고 가족보다 더한 게 민족이라고
통일하러 오셨다는 말씀 그렇게 하시대요. 그랬더니 인류가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 인류란 말씀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서울공항에 와서 인본주의, 인본민주주의 하는 말씀 2번인가 하시던데 그 인본주의가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역사 철학을 기반한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화색이 확 돌면서 워낙 큰 문제요. 따로 만납시다. 그래서 아마 한 20여일, 한 3주 지났는데 그때 모시고 있던 그 기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모처에 안가에 가서 선생님 계신 안가에 가서 3시간 20분 동안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낭주에 저를 깨안으시더니 저보고 김연 만난 게 고향 동생을 만난 것 같다 그렇게 안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인본 민주주의는 개인도 존중하고 민족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사상이다. 김혜연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은 없습니다. 인류가 공존하는 시대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인본민주주의는 개인도 존중하고 민족도 사랑하고 인류를 존중하는 사상인데 인본민주주의는 절대적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상대적 민족주의, 폐쇄적 민족주의 시대가 아니라 국제화 시대에 돌입됩니다. 이게 아마 인간 중심 철학을 기반으로 한 인본주의 사상을 저한테 3시간 20분 동안 상당한 시간을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나름대로 혜택 좀 받다가 문재인 임종석 정권을 만나니까 많이 세졌어요. 엄청 세졌어요. 선생님 계실 때보다 한 100배 세졌어요. 막상하게 오제 가서 삐라 뿌렸고 국정원 지원 중단했는데 잘 돌아갑니다. 엄청 잘 돌아갑니다.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가더라고요. 북한민주화위원회 선생님들 걱정하셨는데 가시면서도 선생님 가시자마자 국정원에 더 뚝 잘 나갔어요. 그래도 홍순경 회장, 허광일 회장이 잘 이어가서 지금 튼튼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선생님. 황장엽 선생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매년 선생님 묘소를 찾아오셔서 정말 선생님이 뜻을 받들어 우리 탈북자 단체들과 탈북민들이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투쟁하겠다고 맹세는 다졌지만 지금 그 맹세대로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세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친북 이란 분자들이 모든 청와대와 정부를 잡아가지고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자유와 민주주의를 통째로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탈북자 단체들은 탈북민들은 더욱더 굳게 단결해가지고 선생님이 다 권력 내부에 있었던 사람인데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한 내 말을 안 듣고 비싸게 돈 주고 산 가짜 정보는 믿어요. 나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요. 내가 북한에 살았어도 나도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아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저희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선생님께서는 거짓말은 못하시는 분이시며 선생님께서 북한 정권의 속성에 대해 하신 말씀은 다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황장엽 전략이라는 책에서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대남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여 남한까지 수령 독재 체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 수령의 유일한 희망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하며
이에 배치되는 것은 모두 무자비하게 배격한다. 이것이 북한의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 대남 정책에 모두 일관되어 있다.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고 있는 인민들을 수백만씩 굶어 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어 죽이는 북한 독재자들이 남한 인민들에게 민주주의로 대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황장엽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아마 우리 남한의 철학도 그만치 우위를 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후년에 황 선생님의 1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뜻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합해서 황장엽 어록집을 내기로 했습니다. 너무 현명하고 훌륭한 분이시라는 걸 다 알지만 이제 솔직히 왜 갑자기 선생님께서 알지도 않으셨고 가셨는지 딱 한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가 제가 배웠는데요. 그때 저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틀리셨네. 아니 김정일이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로서 끝낸다. 내 자식들은 안 시킨다. 3대로 후계를 안 시킨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당중앙위원회 뭐 무슨 비서정치위원들까지도 다 거짓말 쳤습니까? 바로 김정은이 그런 놈입니다. 김정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자식 김정은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러나 선생님, 거짓과 위선이 잠시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 저 김정은이하고 문지양이 같은 이런 위선자들에게 쾌락을 줄지는 몰라도 진실과 정의는 선생님과 여기 계시는 선생님 제자들, 북한 인민이 자유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편이면 우리가 조만간 기어이 저런 절대악 위선자들을 누르고 승리함을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너무나 힘듭니다. 앞에는 김정은이라는 악이 달려들고 뒤에는 소위 우리 민족주의를 위상한 종북 좌파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 남은 자부심과 용기만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이 연명하십시오. 시입니다. 지루한 밤은 가고 새 아침은 밝아온 듯하건만 지평선에 보이는 검은 구름이 다가오는구나. 영원한 밤의 사절이 다가오는구나. 벌써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이 세상 하직할 영웅들의 시간이라고. 값없는 시절과 헤어짐은 아까울 것 없건만 밝은 앞날 보려는 미련 달랠 길 없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가나. 걸머지고 걸어갈 돛다리는 누구에게 맡기고 가나. 정든 산천과 갈라진 결에는 또 어떻게 하고. 때는 늦었고 남은 건 마지막 순간뿐. 여한없이 최선 다해 받들어 가자. 삶을 안겨준 조국의 거룩한 뜻 새기며. 황장엽 2008년 1월 1일.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고 황장님 선생의 탈주기 행사는 그렇게 성대하게 치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선생님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 또 그분께서 사랑하시던 현재 탈북 운동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철이 진행됐지만은 그분이 남기신 사상과 철학과 또 그분이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남기신 전략과 덕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추모식은 매우 숭엄한 분위기에 가득 쌓여 있었는데, 추모식에 참석한 몇 명의 참석자들의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황 선생님에 대한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김일성 중앙대학 총장할 때랑 이름을 보는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국제담당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했으니까 주체 사상에다 수경제의 주의를 올려놔서 환멸이 느껴져서 한국을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한국 돌아가시길 잘했다는 생각도 지금 정권하에서 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강장엽 선생님의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이 추모하는 분들이 더 날로 커지고, 선생님의 뜻에 대해 굉장히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장엽 선생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길에 정말 저도 우리 탈북분들도 여전히 목숨을 다하겠다는 것을 그 자리에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도 그러하다시피 제가 황장엽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못 만나뵈었지만은 그 황장엽 선생님의 뜻이 넋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탈북 단체들도 단합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황장엽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가 후대가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진짜 그 보따리를 누구한테 맡길까 할 때 그 보따리를 우리한테 맡겼으면 선생님께서 발편장을 짜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못하였으면 갔으니까 그게 마음에 짜릿한 마음이 있었고, 우리 오늘 박상학 대표님이 선생님께서 바라시던 우리 북한 인권과 해방을 위해서 우리 오늘 사단법인 통일지향예배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정말 얼또 일어나서 우리를 한 몸에 안아주십시오. 정말 제가 그런 마음에 정말 마음으로 눈물을 정말 삼켰습니다. 네. 참 그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20여 권의 저작을 통해서 당신이 꿈꾸셨던 인간 중심의 세상, 또 인간 중심의 철학에 대한 그 원대한 지론을 밝히시기도 하였고요. 그 밖에도 김정은과 전쟁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라든지, 북한 독재 정권이 가장 아픈 것, 아킬레스건이 무엇이며 북한을 빨리 붕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담대한 지론을 내놓기도 하셨죠. 그분이 지론을 담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어록들을 스크린에 띄우는 것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